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 160명, 카나가와 36명, 홋카이도 3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총 30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87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15,5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 15명, 오사카, 홋카이도 3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51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530명으로 사망자 누계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6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 남녀 1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45% 이상인 74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사망자는 과거 최다 15명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11명이 이전 집단 감염을 일으킨 나카노 에고타 병원 관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대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가 4일 개정할 기본적인 대처 방침의 원안이 판명되었습니다. 개정 원안에는 전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이며 특정 경계도시를 늘릴 방침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에 오키나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활동의 유지의 양립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는 조건으로는 신규 감염이 감소하고 감염 확대를 예방하는 생활의 보급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확산 방지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학교 교육 재개 및 자숙 필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교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1일 발표한 특정학년 우선 등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 되는 가운데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강한 우려와 경험 없는 시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불안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화되는 외출 자숙 및 휴교로 인해 아이도 부모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면서 학년을 분산해서 며칠만이라도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에 대한 불안도 있으나 지금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공부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안전면에서라도 휴교를 하고 온라인 수업 등의 대체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교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쿄도의 코이케 지사와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 장관과 회담을 갖고 9월 입학제도의 도입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휴업 요청에 협력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는지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목표를 제시해달라는 요청과 그렇지 않으면 오사카 독자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전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 장관은 차분한 곳에서 제대로 한번 논의해보자는 신중론을 보였으나 이에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철은 뜨거울 때 내려쳐야 한다며 초기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베 시리부류 센터 중앙시민병원 연구팀은 4월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진찰 환자 1000명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약 3%인 33명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나타내는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검사에서 구급과 발열, 외래에서 진찰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고베시 전체의 성별과 연령 분포에 따라 계산하면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2.7%에 해당하는 약 4만 1000명에게 감염 경력이 있었다는 계산이 되며 당시 고베에서 PCR 검사에 의해 파악된 감염자의 수백 배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민 항체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사로 인해서 무증상 자가 치유자 비율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유행에 대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하였습니다. 정식 허가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치료제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해외 승인 등을 조건으로
특례 승인을 적용하여 약사 승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승인이 되면 일본 내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렘데시비르의 특례 승인이 되면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카토 카츠노부 후생 노동상은 해당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제 후보 중 하나인 아비간에 대해서도 현재는 특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1개월 연장이 발표된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선언이 1개월 연장된 경우 개인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새로운 실업자가 77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오늘 6일까지 선언의 영향에 의한 실업자를 3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1개월의 연장으로 약 2배의 77.8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선언 1개월 연장에서 개인 소비의 감소 금액은 13.9조 원이 증가하여 27.8조 엔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선언 연장에 따른 위기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오늘 비디오 메시지에서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이유로 긴급사태의 국가와 국민의 역할을 헌법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개헌을 통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시국에도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랑 엮어서 자위대를 일본 헌법 구조에 명기하려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나 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삿포로 토요일화 경찰서는 2일 애완견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운전한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된 경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시야와 핸들 조작을 방해하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남성이 애완견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목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R 동일본 나가노지사는 나가노시 보건소가 2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가노지사에 근무하는 30대 신칸센의 차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상 증세가 느껴져 1일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및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 및 발현 후인 27일 이후에도 신칸센 운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승객 및 직원의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의 주택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거 중인 여성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목을 졸린 듯한 흔적이 있어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인에 따르면 잦은 빈도로 방문하던 남성이 있었으나 사건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도 미나토구의 남성 회사원이 4월 15일에 요양하고 있던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발견 이후 검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판명된 것이 2일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남성은 컨디션 불량으로 회사를 쉬고 자택 맨션에서 요양 중이었으며 4월 15일 아침에 남성의 아내가 출근할 때 의식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으나 저녁에 아내가 퇴근한 후 실내에서 사망한 남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